발생. 한국경제신문이 9시 증시개장을 알려드립니다. 네, 7월 29일 금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시장을 확인을 매수 신호 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매수 신호 살펴보면 발생. 어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끝이 났습니다.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엇갈린 모습을 보였고요. 아주 큰 이벤트였던 FOMC가 지나면서 사실은 시장에 반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잠잠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패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비슷하게 출발할 것 같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0.5% 오르면서 151만 7천 원대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매수 신호 상황이고요. 발생. 기아차, 삼성생명, 신한지주 등이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약세 출발하고 있는 것은 삼성물산이고요. 현대모비스도 오늘 1%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실적이 발표되고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양호한 실적이 이어갈 것이라는 증권사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 나왔습니다. 확인해보죠. 자, 코스피 강보합입니다. 2020선 위에서 시작합니다. 2023.24포인트, 코스닥도 0.23% 오르면서 705.37포인트로 오늘 장을 시작합니다. 금요일장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로 시작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에 셀트리온이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10만 원대 다시 넘어섭니다. 10만 3,7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약세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CJENM이 0.5%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속보 전해드리죠. KT가 2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4,269억이 나왔네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이상 상승세를 기록을 합니다. 오늘 KT의 주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KT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강보합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서 특징주 탑10 확인을 해봤는데요. 틴크웨어 같은 경우는 오늘 3%대 조정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5일선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만도 역시나 상승세, 한솔테크닉스, 풍산같이 실적을 좋게 발표한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업종별로 한번 매수 신호 살펴보시죠. 발생. 코스피 업종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은 통신 업종입니다. SK텔레콤이 최근에 강세입니다. 1.7% 오늘도 매수 신호 발생.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SKT 2분기 실적은 저조하지만 플래닛 관건이다. 하반기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고 실적이 발표되면서 오히려 이 즈음에서 주가는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료정밀업종, 전기전자업종도 상승세고요. 지수가 2020선 넘어서면서 증권주들도 동반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운송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유통업종, 일반 전기전자가 그 뒤를 잇고 가장 큰 폭의 하락은 인터넷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KTH, SK컴 다나와 그리고 매수 신호 발생.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출발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어떤 것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 생각보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 좀 대폭의 좀 선물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오늘 현재는 한 600계약 정도 좀 매수가 좀 선물 시장에서 들어가고 있고 코스피 시장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매수 신호 발생. 시장 베이시스나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상승 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늘은 좀 상승 쪽 강보합권에서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개장 시장의 포인트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주요 종목들 한번 살펴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 SDS 2.27%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SK텔레콤, 롯데케미칼, 한온시스템, 삼성전자 또 방금 나쁘지 않은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던 KT, SK하이닉스까지 지금 상승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한 1에서 2% 정도 시장을 아주 강하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금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강보합권에 좀 머물러 있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좀 하락이 좀 나오는 종목들 보면은 최근 들어서 좀 강세가 좀 보였던 그런 종목들이 좀 앞서 있는데요. 현대모비스와 NC소프트, CJ제일제당
현대차, 하나금융지주, 롯데쇼핑, 매수 신호 삼성, 발생. SDI 이런 종목들이 1% 뭐 내외에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많이 오르는 것도 1에서 2%, 많이 하락하는 것도 1에서 2%, 즉 좁은 가두리 안에 가둬놓고 매수 신호 그 안에서 발생.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주는 의미보다는 이런 좀 종목들의 그런 수급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매수 한번 신호 발생. 살펴보죠. 매수 신호 발생. 포스코 ICT 뭐 최근 들어서 전기차 뭐 관련된 그런 인프라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매수 ICT가 신호 발생. 2.83%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최근 이 종목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SK 머티리얼즈 신고가를 향해서 계속되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14만 9천 원을 돌파하면서 지금 1.5%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콜마 B&H, 메디포스트, 뭐 차바이오텍,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뭐 중견 또 코스닥을 대표하는 매수 신호 바이오 발생. 또 헬스케어 종목들도 지금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뭐 매수 신호 HLB, 발생. 젠백스, 매수 신호 제이콘텐트리, 발생. 뭐 메디톡스 이런 종목들이지만 훨씬 뭐랄까요 상승하는 종목 수에 비해서 하락하는 종목 수도 적고 하락폭도 적기 때문에 뭐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그리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는 업종으로 한번 살펴보죠. 업종 중에서 좀 특징이 매수 될 신호 만한 발생. 그런 종목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의료 정밀 업종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KC텍이라는 종목이 강하게 좀 이끌어주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가 이끌어주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도 1% 넘는 좀 강한 강세가 나와주고 그러네요. 있고 네. SK텔레콤과 KT 매수 신호 상승세에 발생. 힘입은 통신업과 또 아까 개장 전에 우리가 조금 다뤘던 증권주도 좀 강세를 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업종을 본다 그러면 지금 운송 업종 좀 강세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방송 서비스 섹터가 좀 강세가 나오는데 CJ E&M 또 홈쇼핑 관련 종목들이 아무래도 김영란법 뭐 관련해서 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계 장비 업종, 또 유통 업종, 전기 전자 업종까지 좀 상승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 그러나 강하지도 않은 그런 시장이 좀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늘 시장은 8월달 30분이 연장되는 그런 새로운 판을 매수 신호 기다리면서 발생. 좀 침착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30분 연장되는 시점이 굉장히 낯설다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준비하시고 계신가요? 네, 뭐 준비할 게 있겠습니까? 밥을 좀 늦게 매수 먹으면. 신호 발생.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보원 과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매수 신호 하죠. 지금 발생. 개장하고 있는 시장에서 눈에 띄게 살펴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봤었을 때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는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괜찮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지금 현재 매수 신호 수급의 발생.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조금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매수 그런 신호 모습들을 발생.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개별 종목이나 업종의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근데 그것이 이제 각 업종에 대해서 각 그 종목들에 대해서 하락 쪽으로의 향방을 잡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매수 신호 약간 발생. 하방에 대해서 제한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셨을 때 섬유의복 같은 경우는 과도한 매도나 이런 뭐 매수 신호 발생. 최근에 눈에 띄지 매수 신호 않았었기 발생. 때문에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쪽 업종으로 봤었을 매수 신호 때는 발생. 지금 약간 차익 실현을 한 상황에서 나머지 이제 이익 실현을 한 현금이 기관의 현금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매수 신호 아닌가라고 발생.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었을 매수 때는 신호 발생. 시장에서는 확실히 그 강한 모멘텀은 없다 하더라도 유동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장 전에 그 짚어드렸었던 거랑은 크게 다르진 신이손 않습니다. 선물 매도 약간 신호입니다. 소외됐었거나 아니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신이손 하방에 선물 대해서는 매도 이제 부담이 신호입니다. 없다라는 업종들 오늘 봤었을 때는 뭐 매수 신호 철강 발생. 쪽도 괜찮은 것 같고요. 금융주도 괜찮고 이런 쪽으로 조금 매기가 들어오는 거와 또 반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었던 뭐 디스플레이 쪽이나 OLED 쪽이나 전기차까지도 오늘은 조금 매수 움직이지 신호 발생. 않을까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우려보다는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움직임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수 선물이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컸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약세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상승세를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가 252.50포인트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선물 시장에서도 수급의 움직임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오늘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환시장 움직임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원달러 환율 전승지 삼성선물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외환시장 움직임 어떻습니까? 예, 달러와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오늘 1123원에 하락 출발을 하였고요. 일단 레벨 부담의 추가 하락은 제한되면서 현재 1124원대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밤사이에는 매수 신호 발생. 미국의 6월 상품 수지 적자가 예상을 상회한 결과를 나타내면서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에 대한 기대가 좀 약화되면서 달러는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현재 104.7엔대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오늘 BOJ 금정위 회의도 주목이 되는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는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워낙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는 데다가 BOJ 정책 여력이 극히 제한적이고 또 BOJ의 추가 완화가 자칫 글로벌 경쟁적인 추가 완화를 다시 한번 견인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대외 시선 등의 그 BOJ가 의미 있는 추가 완화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베의 참여연 선거 압승으로 본격적인 아베노믹스 2기가 시작되는데요. 대규모 경기 부양에 BOJ도 발맞춰야 할 것이라는 기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미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더라도 추가 완화 기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BOJ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궁극적으로 헬리콥터 머니에 준하는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헌법 개정 등의 어려움으로 정부의 연구체 발행과 BOJ 매입 연구체에 준하는 장기채 발행과 BOJ 매입 등 다양한 정책 시도가 예상됩니다. 매수 신호 발생. 달러에는 금일 BOJ 정책 변화가 없을 시에 하락 압력이 예상되지만 향후 정책 기대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100엔 부근의 하방 경직성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 환율은 약달러 매수 신호 분위기가 발생. 형성되면서 연저점을 하향을 해서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그동안 양방향 개입을 해왔기 때문에 매수 신호 일단 발생. 그 환율 조작국 조건을 고려할 때 매수 개입 여력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달러와의 강한 하락 압력과 대외 시선에 대한 매수 신호 부담을 발생. 고려해서 최적의 그 개입 타이밍을 기다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BOJ 결과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되고 1120원대 등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수 신호 발생. 네, 전승지 삼성선물연구원과 함께 현재 외환시장 움직임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토크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한 성수기를 맞고 있는 여행 관련주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여행업계 전반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것도 매수 보셨을 신호 때는 발생. 그동안 조금 관심이 없으셨었던 맞아요. 그런 네. 쪽일 거예요. 그래서 여행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먹고 또 마시고 즐기고. 또 즐기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항공주 이쪽일 거예요. 근데 항공주는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유가가 이제 더 하락을 할 그런 그 여지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게 불과 몇 달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매수 신호 불구하고 발생. 지금 유가는 최근에 시장에서 생각을 했었던 것보다는 재고 증가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 매수 신호 때문에 발생. 하방에 대한 방향성을 좀 더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수혜를 받는 것은 바로 항공주일 텐데요. 항공주가 2분기 실적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기저 효과가 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해외로 매수 나가는 신호 여행객 발생. 수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하락과 더불어서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경기가 나쁘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로 해외, 그렇죠. 나가고 있는 쪽을 봤었을 때는 인천공항이 엄청 붐빈다고 하죠. 매수 신호 발생. 작년 그 동기 대비로 봤을 때 15%, 그러니까 두 매수 자릿수의 신호 그 발생. 증가율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매수 신호 발생.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 저가항공, 뭐 제주항공이 대표적일 수 있는데요. 저가항공 쪽이나 아니면 매수 대한항공 신호- 같은 매수 신호 항공주에 발생.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매수 것도 신호 좋을 발생. 것 같습니다. 네, 여행 관련주 그리고 이 항공주들의 움직임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뉴스에서 크게 나왔던 이슈 어떤 거라고 네, 생각하세요? 김영란법이죠. 그렇죠. 네. 합헌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매수 분들이 신호 또 발생.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좀 민감한 이슈일 수가 그렇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상당히 민감한 이슈이기 네. 때문에 그냥 주식시장 이런 뭐 종목 관련된 그렇죠.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매수 신호 발생. 일단 어제 그런 합헌이 나오고 나서 뭐 축산, 유통 이런 거 관련된 매수 신호 종목들이 상당히 나름 되게 큰 폭의 좀 하락이 좀 나왔었어요. 일단 단순한 이유로 이제 시장에서는 접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명절 선물을 우리가 보통 뭐 청과나 뭐 한우? 그렇죠. 한우 세트 뭐 이런 것들 백화점에서 파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매수 대한 신호 의존도 발생. 매출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어쨌든 조금 이제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어제 뭐 3에서 4 많이 빠진 것도 한 7%까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는 뭐 더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또 반대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좀 꼼수를 부릴 거 아니냐. 그럼 뭐 그렇죠. 짧게 짝에서 여러 개를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소액 결제. 소액 결제 매수 종목들이 신호 발생. 또 강세를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은 글쎄요 뭐 좀 다르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뭐 그런 걸 수도 네. 있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 뭐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흐름은 좀 짚어가야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의 약세는 좀 매수 어쩔 수 신호 없는 것 발생. 같습니다. 하지만 매수 신호 또 발생. 방법은 찾아나고 이런 것들 이런 그 축산이나 유통 이런 것들도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좀 매수 신호 단기적인 발생. 그런 하락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만큼 또 단기적인 낙폭을 만회하는 것도 빠를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네.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글쎄 뭐 실망을 하시기보다는 좀 지켜보시는 게 그럼 제자리에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시장의 영향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양도세 이야기가 네. 있습니다. 대주주 범위 확대 한 종목에서 양도세를 15억 원 이상 보유할 경우 물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은 좀 기한이 남기는 했죠. 네. 2018년 4월에 이제 이것을 시행을 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증권 시간,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을 확장한다라는 것은 뭐 어떤 그러니까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상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분율의 변동도 좀 있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지분율 변동 매수 없고 신호 발생. 25억 보유해서 매수 신호 15억 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억 원 보유해서 15억 원까지 대주주가 양도세를 과세할 수밖에 없는 그 대주주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매수 신호 그래서 발생. 여기에 대해서 금융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자금들이 조금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동안 그래도 자산을 좀 증식을 해나갈 수 있었던 하나의 방편이 됐었던 금융자산 쪽에 네. 위축이 매수 신호 되지 발생. 않을까 좀 우려는 됩니다. 특히 증권업계에 계시니까 더욱더 이런 부분이 와닿으실 것 같아요. 개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좀 더 큰 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매수 신호 시대의 발생. 흐름이 규제를 풀고 돈을 풀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정말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정경문 그렇죠. 팀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뭐, 싶은데요. 올 초였나요? 올 네. 초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이슈 때문에 좀 혼란을 가져왔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상당히 좀 긴 기간 동안 좀 유예라기보다는 매수 신호 시행되기 발생. 전까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 초같이 그런 이제 혼선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수 신호 하지만 발생. 이제 뭐랄까요, 뭐 코스닥이나 뭐 이런 것 같은 이런 거 좀 작은 종목들, 좀 네.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애초에 매입 금액보다 이게 이제 수익률로 넘어갈 경우에는 그렇죠. 세금을 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증권사 직원들의 또 몫이 또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뭐 상당히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준비 기간이 있으니까 이거 맞춰서 가신다면은 오히려 좀 분산을 할 수도 있는 뭐 좋게 생각하면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근차근 뭐 이렇게 좀 준비를 매수 해나가시면 신호 된다. 발생.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유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저유가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제 간밤 뉴욕 증시도 유가가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42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 신호 발생. 40달러가 또 매수 신호 발생. 붕괴되면 시장의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같이 갈 수 없는 그러니까 달러와 유가가 그렇죠. 같이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유가는 100% 수요에 의한 그러니까 수급에 의한 그런 이제 약세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즉 기름을 많이 필요치 않고 있다라는 매수 신호 얘기가 발생. 되겠고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재고가 충분하다라는 것까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원유 재고를 가지고 탱커를 보유하고 있는 정유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캐시 아웃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한 매수 신호 보유 발생. 손실이 또 3분기 실적에 반영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약세에 갈 수가 있고 저는 중립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석유화학 종목들, 뭐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로 대변되는 이런 매수 신호 종목들도 발생. 거기에서 나오는 뭐 폴리 땡땡 이런 이제 중간재를 가지고 뭔가 이제 또 상품을 만들어내는 뭐 효성, 뭐 SKC 이런 뭐 매수 신호 대한유화 발생. 이런 유화 종목들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수혜를 볼 수도 있겠다. 중간 이상으로 보는 것들 중간 이상으로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들어서 뭐 롯데케미칼 뭐 다시금 30만 원 이상으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 좀 나와주고 있고 뭐 SKC도 그렇고요. 뭐 효성, 한화케미칼, 송원산업, 카프로, LG화학 이런 종목들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 유가가 떨어지면은 중간재 원자재의 가격에 대한 어떤 스프레드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유가 하락을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윤보원 과장께서도 짚어주신 대로 여행주,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적인 신호 항공 발생. 수요적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항공유가 그만큼 또 내려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플러스적인 요인이 좀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유가 하락은 정유주한테는 상당히 매수 악재가 될 신호 수 발생. 있겠지만 매수 신호 발생. 궁극적으로 우리 나머지 업종과 나머지 뭐 석유화학, 유화, 항공 뭐 이런 관련 종목들한테는 그래도 뭐 한 50 중간에서 조금 더 이상 좀 좋은 쪽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뭐 전반적으로는 중립 이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매수 시장에 신호 대한 발생.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종목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윤보원 팀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볼 텐데 어떤 종목에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들이 매수 신호 발생. 좀 격주로 한 번은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들 그리고 또 한 번은 아직은 소외되고 있지만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금융주에 대해서 말씀을 매수 신호 드리니까 발생.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 중심에 있는 매수 업종이라고 신호 발생. 하기보다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부담은 크지 않다라는 그런 매수 종목이 신호 될 것 발생.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JB 신호 발생. 금융지주인데요. 금융지주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은행업이나 아니면 여신업 이런 매수 신호 쪽을 발생.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금융지주사입니다. 근데 은행업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의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그 예상을 하고 계셨었겠지만 이를 상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정적인 매수 이익이 신호 발생. 그러니까 어떤 이자에 대해서 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는가 이 사업부가 괜찮은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동사는 지금 나왔는데요. 네네.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40%나 증가를 했습니다. 실적은 일단 좋네요. 지금 상황을 봤었을 때는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가 뭐 전북은행도 있고 광주은행도 있고 또 우리캐피탈, JB 우리캐피탈이 있습니다. 이쪽에서의 자산의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이익이 창출이 되는 부분이 기업의 실적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실적을 그러면 지속을 해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근데 동사는 현재 이제 국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국내는 이제 비대면 채널로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소수의 오프라인 채널을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매수 신호 국내 영업 발생. 방안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해외 쪽으로도 확장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이 지분 참여를 해서 하나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캄보디아의 현지 은행을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추진을 했고요. 그 정부에서의 캄보디아 정부에서의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은행 업종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매수 신호 발생. 실적의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고 이의 성장성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JB금융지주를 오늘 좀 추천할 수 있는 기업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는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박스권 좀 오랫동안 있다가 지금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나요? 전략은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안심하시고 그 매집을 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 단기적으로는 15%,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JB금융지주 확인을 해봤고요. 정경민 팀장님의 관심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은 우리산업이라는 종목을 뭐 다들 핫한 아실 겁니다. 종목이네요. 핫한 종목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충분히 비싸고 충분히 따라가기에는 좀 겁나는 이제 그런 종목일 수가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얼마 전 2주 전이었나요? 비쌀 만도 한 만도다 이렇게 좀 그렇죠. 썰렁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실적으로 다 이제 왜 매수 신호 발생. 비쌀만 하다라는 게 좀 입증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낙수 효과가 그렇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저도 좀 이쪽을 좀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쪽에서 보면은 전기차의 전부가 배터리인 줄 알고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한동안 좀 이어졌다가 중국에서 스톱 하니까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다 동시에 좀 멈춰 서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히터를 만드는 회사고 배터리와는 상관없이 충분한 수혜를 누려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아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테슬라의 낙수 효과다 이렇게 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릴 수 있겠는데 네.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만도도 그렇고요.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도 강세를 동시에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같은 공통점이라 볼 수 있겠죠. 전기차 이런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계속적으로 매수 메가 신호 트렌드니까요. 발생. 네. 하지만 너무 작은 종목보다는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 매수 신호 종목들로 발생. 비쌀 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들로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산업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만도나 또 한온 시스템이나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종목들로 선별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이유가 이런 모듈로 이제 납품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알 수 없는 부분까지 내려가다 보면은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나 실적 신뢰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로 집중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이 만들고 있는 그런 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의 경우에는 발열 기관이 없기 때문에 네. 거기가 이제 열을 좀 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별도의 히터를 필요로 하고 있고 테슬라에다가 히터를 공급했다라고 한 이 자체가 상당히 큰 레퍼런스가 되겠죠. 지금 전 세계 전기차 메이커가 테슬라밖에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중국이나 유럽계 전기차가 나올 경우에는 우리 산업이 만들었던 그런 히터가 또 적용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매수 신호 부분도 좀 발생. 강점으로 보이지 않는 강점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충분히 비싼, 충분히 높은 밸류에이션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테슬라와의 계약 파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저는 꾸준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봐지고 비쌀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30배 정도의 좀 밸류에이션을 좀 갖고 매수 신호 있지만 발생. 실적 신뢰는 어느 정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굳이 이게 너무 높다라는 생각에서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네.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충분하다, 명분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수급도 나쁘지 않고 다만 차트만 놓고 보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저점 한 매수 신호 3만 발생. 원대부터 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저는 굳이 그런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정고점 돌파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투자 전략 물어보면서 죄송합니다. 지금 굉장히 좀 비싼 수준인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네. 대답을 예, 다 예. 하셨네요. 우리 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숫자도 나오고 성장성도 겸비한 종목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중국 소비재 관련주 가운데 화장품주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옥석 가리기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던 종목도 브레이크가 걸리고 숨어있던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LG생활건강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뒤로 밀립니다. 많은 분들이 일시적인 조정이다,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 윤봉 과장님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LG생활건강의 실적은 좋았었는데 색조 화장품에 발암물질이 포함이 됐다. 그래서 전량 회수해라 이런 방침이 내려지는 바람에 이거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은 실적은 지속적으로 좋죠.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드렸었지만 국내 시장에서의 면세점 채널에서도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LG생활건강이라는 하나의 기업의 주가 흐름만 봤었을 때도 시장의 흐름은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매수 신호 발생. 좀 지금은 부담이 된다.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얼만큼 올라갈지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을 위해서 베팅을 할지 아니면 그냥 조금 더 내가 수익을 못 갖고 가더라도 차익 실현을 하자 이런 모습 쪽에 오히려 더 많은 표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표를 주고 있는 전략, 그러니까 매매 스타일을 보여주는 게 지금 대표적으로 기관들의 매매 매수 신호 스타일이고요. 발생. 네, 그러다 보니까 LG생활건강은 매수 신호 실적하고는 조금 발생. 무관하게 오히려 실적에 따라서 차익 실현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그 화장품주나 소비재, 필수 소비재 이쪽은 내수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리고 내수를 넘어서 해외 매수 신호 발생. 쪽으로의 수출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뚜렷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라도 이러한 조정이 지속이 됐을 때는 매수의 시점으로 보시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리고 제가 그 뭐 아주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때 상황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겠지만 네네. 올해 하반기까지는 저는 화장품을 비롯한 소비재는 지속적인 그 굉장히 긍정적인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경민 팀장도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고 싶지만 시간상 다른 종목 얘기 물어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좀 보면서 공포를 매수 갖게 신호 하고 있는 발생. 종목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LG화학이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아주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 강세를 기록을 하다가 차익이 실현되고 있는데 차익이 실현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 또 네. 급격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종목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나요?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수준이면 주가는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이제 반영될 건 반영됐다. 이제 기간 조정을 끝낼 수 있는 뭐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먼저 결론을 단지 들 중국 수 쪽의 있겠어요. 그런 이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시나요? 일단 그게 명분은 좋습니다만 네. 일단 선반영된 게 좀 상당히 컸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중국 쪽 이제 배터리 쪽에서 이제 예상됐던 그런 실적들이 좀 쭉 수정이 되면서 매수 내년 신호 발생. 내후년까지 다 건드릴 매수 신호 수밖에 없는 발생. 상황이었죠. 그리고 LG화학의 배터리 부분은 이제 성장이 높게 나오는 쪽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밸류를 받았습니다. 뭐 기존에 있던 석유화학 쪽은 이제 캐시 플로우를 가져가는 쪽으로 밸류에이션 하기 때문에 높지 않았지만 배터리 쪽은 상당히 높게 밸류에이션 했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가 조금만 변해도 상당히 크게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25만 원을 좀 발생. 내주고 좀 밀려서 있는데 저는 3분기 실적 추정치가 좀 집계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거라고 좀 봐지고요. 그런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추정치들이 집계되고 있는 뭐 8월 중반 정도면 저는 뭐 이 정도 수준에서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뭐 여건이나 뭐 이런 부분은 충분하다. 이미 다 반영은 거의 맞춰간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LG화학 공포에 떠실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LG화학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과 관심 종목 그리고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 윤보원 과장 그리고 IBK투자증권 판교스톡 라운지 정경민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창수 정경련 회장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매수 후폭풍을 신호 우려하여 이에 대비한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늘어난 48,263개로 조사됐습니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